김백도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국민 가수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 김백도가 웬일이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임영웅 씨 K스포돔 공연 성료 소식, 그리고 그 외에 김백도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고 또 들으시면 흥미로울 수 있는 주제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차분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전달을 해드려야죠. 임영웅 씨 서울 K스포돔 공연 성료, 우리 영웅시대 소리 질러!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공연 사진과 함께 기자분이 올렸네요. 어제 30일 서울 올림픽공원 K스포돔 가수 임영웅 씨 장례 가득 채운 관객을 훑어보더니 이내 환한 웃음과 함께 영웅시대를 연신 외쳤습니다. 영웅시대는 임영웅 씨의 팬클럽, 국내 최대 규모, 그간 임영웅 씨와 영웅시대 동반자로서 선한 영향력 기부와 봉사활동은 정말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날 K-팝의 성지 K스포돔 올림픽 체조경기장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하늘색으로 가득 채워서 1만 명, 약 1만 명의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 열띤 호응을 펼쳐주셨습니다. 임영웅 씨 전국 투어 I'm Hero의 서울 콘서트 마지막 공연, 지난 21일부터 2주에 걸쳐 매주 금, 토, 일 총 6회 서울에서 영웅시대 회당 1만 명 이상 수용하는 대규모 공연장이 올림픽 체조경기장이죠. 전석 매진, 임영웅 씨 라이브 밴드 연주에 맞춰서 원더풀 라이프로 무대를 시작. 나는야 히어로, 런던 보이 등 신나는 노래를 연달아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기사를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 노래에 맞춰 웃었다가 우셨다가 손뼉을 치셨다가 까르르르 웃는 등 기자분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네요. 임영웅 씨가 이끄는 대로 히로 애락을 만끽하셨고요. 팬분들 공연 도중 임영웅 씨의 제안에 즉석해서 K스포돔을 한 바퀴 쭉 도는 파도 타기. 이거는 정말 콘서트의 백미죠. 임영웅 씨 순간순간을 살다가 보면 유독 마음에 짙게 남는 장면과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일 수도 있고 슬펐던 순간이나 아쉬웠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들이 결국 한 곳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머무는 감정, 저는 그것을 그리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멋진 멘트 타임의 이야기를 임영웅 씨가 해줬네요. 그런가 하면 티빙 생중계도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임영웅 씨 I'm Hero 서울 마지막 공연 티빙 생중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티빙을 통해서 생중계를 보시면서 안방에서 편안하게 임영웅 씨의 올림픽 체조 경기장 마지막 공연을 감상을 하셨죠. 그래서 정말 기록적으로 많은 분들이 티빙에 몰리면서 티빙 실시간 시청률이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닐슨 코리아에서 집계한 전국 평균 시청률은 아니지만 TV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티빙에서 엄청난 역사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고, 아마 요번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J그룹, 그리고 CJ그룹 안에 있는 티빙도 당연히 그렇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상황이. 근데 임영웅 씨 덕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티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티빙을 통해서 생중계로 많은 분들이 이 골라 듣는 즐거움, 정규 2집 앨범 발표, 개최하는 콘서트인 만큼 새로워진 임영웅 씨 세트리스트, 한층 더 화려하고 웅장해진 무대, 그리고 언제나 돋보이는 비주얼 스타일링, 흥을 더하는 안무, 한마디로 임영웅 씨의 매력 대잔치를 티빙을 통해서 안방에서 보실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서울 공연 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광주 공연이 쭉 또 이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국 투어 콘서트는 되고, 아마 내년에도 2026년에도 임영웅 씨가 어떤 또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전 국민을 울고 웃기는, 국민을 위로하는 그런 위대한 가수, 우리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비타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김백도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는 좀 김백도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의 뭐 글쎄요. 하여튼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2021년 3월 2일이더라고요. 요때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별나사,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신곡을 발표한다. 곧 이제 며칠 상간으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좀 됐었어요. 이때 이미 2020년도에 이제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2020년도 한 여름쯤부터 유튜브를 제가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웅시대 분들 중에는 이미 뭐 당시 김호중 씨도 좀 리뷰를 했었고, 그리고 요때 당시 3월 2일 요때 당시에는 전유진 양 한참 리뷰를 하고 그랬던 때거든요. 근데 임영웅 씨도 리뷰를 당연히 좀 해봐야겠다. 저는 처음부터 다양한 가수를 리뷰하는 채널을 지향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 영상은 그렇게 반응이 없었는데 이 다음 영상부터 영웅시대 분들이 많이 저를 찾아주셔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목소리가 참 좋은 유튜버가 우리 임영웅님을 리뷰해 줍니다 해서 소문이 많이 퍼져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뭐 제 초창기부터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그 영상이 굉장히 나쁘지는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상당 기간 그렇게 됐던 것이 제가 이미지가 깎이게 된 두 가지 이유. 그래서 급기야 지금은 사실 임영웅 씨 영상 리뷰를 거의 안 하고 있죠.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지만 왜 요즘에는 임영웅 씨 영상 리뷰 김백도 씨 안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답답해요. 저는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거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제가 영상을 만들어도 봐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안 한 게 아니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렇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먼저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고,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나이와의 대립 때문에 왜 같은 뭐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끼리 대립을 하냐 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나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하도 신고를 해대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도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나이와 대립한 것은 저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정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고 지금도 그 행동은 전혀 틀리지 않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그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나이에 대해서 그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은 아니니까 뭐 물론 할 얘기는 엄청 많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 요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거기 가서 고맙다고 댓글을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의 선택은 존중을 합니다. 뭐 제가 그분들에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원인은 하나는 그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 왜 김백도의 인기가 영웅시대 여러분들 사이에서 팍 떨어졌느냐. 그래서 영상을 못 만들 정도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해명이랄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원인도 굉장히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는 좀 시간을 들여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보시면 반가운 얼굴이 있죠. 바로 포천 851 키친 사장님. 그 사장님에 관한 기사가 스포츠월드에서 올라와 왔던 거 2024년에 그걸 좀 가져왔는데,
발효일 키친 이 사장님은 당연히 그전엔 제가 몰랐고요.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유튜브를 하면서 임영웅 씨 제 집에서도 또 멀지 않고 하니까 제가 어디 사는지는 뭐 제 영상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숨길 이유도 없는데 아무튼 포천에서 가까운 데 사니까 그래서 가까우니까 한번 가보자고 어느 날 저녁에 일요일 날 저녁이었을 거예요. 처음 여기 파리웰 키친 간 게. 그래서 저 뭐 유튜버 김백도입니다 하니까 알아보시더라고요. 가끔 봤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고구마 돈가스를 좋아하니까 고구마 돈가스를 시켜 먹었는데 너무 솔직히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돈가스 먹은 거 중에 최상위급에 해당할 정도로 맛있는 돈가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임영웅 씨가 이 집 돈가스를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즐겨 먹을 정도로 그랬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촬영하고 사장님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제 채널에도 올리고 그 다음부터 간혹 연락을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사장님하고 뭐 안면을 텄으니까. 그런데 언젠가 한번 지금은 이제 폐업을 했죠. 파리웰 키친은. 요 말씀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사장님 뭐 그동안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은 뭐 연락을 서로 안 한 지 좀 됐습니다. 폐업하시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제가 소식 듣기로는 다른 좀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건강하게 항상 그렇게 지내시기를 김백도가 기원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저에게 대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뭐 이 영상을 사장님이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어느 날 사장님이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임영웅 씨 생일을 맞아서 여기 파리웰 키친에서 음악회를 하려고 하는데 김백도 씨가 와서 생방송으로 촬영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뭐 저도 좋다고 생각이 돼서 흔쾌히 응하고 가서 촬영을 하려고 딱 하는데 사장님이 백도 씨 이쪽으로 좀 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주 멋지게 생긴 저보다는 연배가 한참 형님이신 그런 신사분이 한 분 딱 앞에 서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임영웅 씨의 큰아버님입니다. 연천에 사시는. 저도 뉴스를 보고 해서 뭐 직접 뵌 적은 없지만 큰아버님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뭐 포천에서 가까운데 고향이고 지금은 뭐 어디에 삽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같은 고향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경기 북부 쪽은 편하게 형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사실 형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기에는 조금 나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저하고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시거든요. 하지만 편하게 형님으로 그때부터 부르고 가끔 연락도 하고 그러니까 임영웅 씨 큰아버님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자주 연락은 못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예. 자, 문제는 그래서 여기 파리웰 키친에서 임영웅 씨 생일을 맞아서 그 생일 축하 파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하는 걸 생방송으로 찍으면서 그 중간에 그 큰아버님 임영웅 씨의 큰아버님이 노래 부르시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것도 당연히 제 채널에 이렇게 생방송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촬영을 해서 생방송으로 올리고 생방송 찍은 건 자동으로 영상으로 올라가지잖아요. 채널에. 그리고 집에 와서 댓글을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엄청난 악플들이 제가 이전에 몰랐던 이상한 소문들을 저한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악플로 큰아버지가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제가 뭐 알 이유가 없고 그런 계기도 없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안 물어보시겠습니까? 열의 9은 저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큰아버님께 전화를 드려서 연천에 계신 형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요. 백도 씨 한번 나 좀 봅시다. 나 정말 너무 괴로워. 그 큰아버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 뵙고 저와 간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 큰아버님께 들은 얘기 이 영상에서 전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저만 알고 있는데 단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몰랐던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 중에 그때 당시에 악플을 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몇몇 분들의 제법 많은 분들입니다.
영웅시대 분들의 악플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거거든요. 예, 그 제가 자의로 어디 가서 찾아봐서 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천에 계신 큰아버님께 얘기를 듣고 그분 입장에선 당연히 이건 너무 억울한 헛소문이고 왜 이런 소문이 퍼졌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다. 오해와 억측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 연천에 사시는 큰아버님에 대한 오해를 사실이라고 믿고 계시는 그런 영웅시대 여러분들은 댓글을 쓰신 걸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그 사건 당사자한테 들으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니 거의 뭐 100% 없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얘기시잖아요. 저는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제가 더 확실할까요? 소문으로 막연하게 퍼진 최초 그걸 말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당연히 연천에 계신 큰아버님은 유언비어 헛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문을 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이라고 믿는 그 내용이 진실일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직접 큰아버님께 들은 그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사정이 있고 그렇게 돼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오해에 휘말려 버리게 된 거예요. 정확히 그 뒤부터 조회수가 팍팍팍 떨어지고 조금 또 제가 잘하면 올라가다가 또 조회수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장기간 뭐 1년 넘게 1년 반 2년 동안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탔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 제가 영상 조회수가 절대 못 나오지 않는 채널이었거든요. 정확히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점 조회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나이와의 대립 때문에 제 이미지가 많이 깎인 것도 있었고 이 원인이 어떻게 보면 그 원인보다 더 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저는 제가 느끼기엔 적어도 왕따 아닌 왕따가 돼버렸다. 예. 그렇게 돼서 어느 순간부터는 도저히 김백도 채널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채널 상황이 악화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해도 합니다. 아, 김백도 순수한 마음으로 임영웅 씨 응원했으면 조회수 안 나와도 계속 올려야지. 왜 다른 가수로 갈아탔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임영웅 씨 영상을 만들기 전에 다른 가수들의 리뷰 영상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합니다. 몇 년 동안은 거의 임영웅 씨 영상에 집중해서 영상화 활동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해요. 그 부분은 팩트니까.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간간히 가령 뭐 전유진 양 영상이라든가 뭐 영탁 씨 영상도 몇 번 올렸던 것 같고 뭐 나훈아 선생님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임영웅 씨 외의 영상도 올리면서 저는 다양한 영상도 올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정말 저는 한 번도 제가 팬튜버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다른 데서 주입받으신 그 생각으로 당신 옛날에 임영웅 팬튜버 하지 않았냐 김백도. 뭐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스스로 제가 임영웅 씨 팬튜버라고 정체성을 규정한 적도 없고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팬튜버요 하고 활동하는 다른 유튜버 분들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활동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어려움이 되고 더 이상 임영웅 씨의 영상을 올릴 수 없게 되고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유튜버 활동이 엄연한 경제 활동의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족이 안 되면 그냥 무조건 제 노력과 시간을 투사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저도 참을 만큼 거의 1년 넘게 참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점점 악화되면서 그러다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임영웅 씨 영상 외에 다른 가수들의 영상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양한 가수들의 영상을 만드는 채널로 개편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은 마스크 사나이와의 대립, 거기다가 임영웅 씨의 큰아버님과 친해지게 되고 그분의 영상을 또 올렸던 이런 것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지가 나락에 간 데다가 또 다양한 가수들을 다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간히 임영웅 씨 영상을 올려도 정말 이제는 더 조회수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임영웅 씨 영상을 거의 올리지 않았죠. 콘서트도 하고 2집 앨범도 발매를 했지만, 네, 그게 차라리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에게는 깔끔하지 않을까. 제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영상 올리는 것보다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제 해명을 이해를 해주시던 그렇지 않으시던 그건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이시고 제가 그 영역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네. 어쨌든 김백도도 김백도의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활동, 김백도 채널의 생존을 위해서 해온 것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 건, 분명한 건 여전히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혹여 그동안 제가 다른 가수들 영상을 만들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제가 한 발언 중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중히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에게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독점 취재를 해서 몇 년 전에 얘기한 부분이 있죠. 역시 이거는 연천에 계신 큰아버님, 그 형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놀래기도 했어요. 임영웅 씨의 친할아버님, 연천에 사셨다가 작고하신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젊은 나이에 일반 병이 아니라 하사관으로 참전을 하셨다고 해요. 간부 병사로 참전을 하셔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시고 나중에 무공 훈장도 받으시고 지금은 작고하신 후에 배우자인 할머님, 임영웅 씨의 친할머님과 함께 두 분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 계시다고 합니다. 이거 대단히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정말 임영웅 씨를 우리는 히어로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정말로 할아버님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번성하도록 만드는 기틀을 만들어주신, 그렇죠? 6.25 때 정말 이 나라를 청춘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지켜주신 그런 진짜 영웅 아닙니까? 영웅의 가문에서 태어난 임영웅 씨도 영웅이 되었고 그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연천에 계신 큰아버님께 들은 얘기인데 정말 6.25에 참전하셔서 임영웅 씨 할아버님이 엄청난 그 일들을 많이 겪으셨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님이, 그러니까 임영웅 씨의 할아버님이 들려주시던 얘기를 들었는데 뭐 같이 담배를 나눠 피던 전우가 불과 뭐 30초 전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나눴는데 어디서 날라온지 모르는 총알이 이 머리에 박혀서 바로 시신이 되어버리는. 그랬을 때 이 젊은 임영웅 씨 할아버님의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그런 일들은 뭐 허다하게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전역을 하신 뒤에 연천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도 그 임영웅 씨 큰아버님이 이렇게 보셨을 때 항상 이 막걸리나 약주를 드시지 않고는 푹 잠을 못 주무실 정도의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항상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생전에.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이 너무나 빠듯한 그런 경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진짜 영웅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불우한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60년대, 70년대가. 그러다가 작고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셨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임영웅 씨 같은 이런 위대한 가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독점적으로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고 이건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천에 사시는 큰아버님께 들은 그런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또 어떤 유튜버분이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걸 또 제 얘기를 가져다가 또 영상화 하신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봤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굳이 그렇게 임영웅 씨의 친가 쪽을 일부 분들이시겠지만 터부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요 한마디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집안이에요, 여러분들. 임영웅 씨가 이거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내일은 미스터 트롯 시즌 1에서 마지막 결승 무대 작고하신 아버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소위 뭐 이렇게 애창곡 뭐 18번이라고 하는 배신자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임영웅 씨 큰아버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로 작고하신 임영웅 씨 아버님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셨대요. 키도 훤칠하게 크시고 아주 연천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이목이 집중될 정도로 귀공자 타입의 그런 분이셨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훌륭한 아버님의 훌륭한 DNA를 물려받았으니까 임영웅 씨가 당연히 뭐 이런 위대한 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 영상 조회수가 전 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사의 기록으로 이 영상은 제가 좀 보존을 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일진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로트 팬덤 방송을 계속하는 한 이 영상은 좀 보존을 해둘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양한 가수의 다양한 주제 리뷰를 진행을 할 텐데 임영웅 씨 영상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겨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도 않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김백도는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자주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그럴 때 예외적으로 한 번씩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뭐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영웅 씨의 이 가수 활동을 응원하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